버려진 핵폐기물에서 시작된 혁명. 핵폐기물을 다시 연료로 쓴다고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고개를 젓습니다. 위험하고 비현실적이며 심지어는 터무니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리콘밸리 한가운데서 그 불가능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름은 오클로입니다. 버려진 핵폐기물 속에서 다시 전기를 꺼내겠다는 회사입니다. 오클로는 단순한 연구 스타트업이 아닙니다. 시가총액은 이미 188억 달러에 이르고 주가는 127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순손실은 약 5,680만 달러지만 놀랍게도 시장의 9명 중 8명의 애널리스트가 이 회사를 매수 의견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은 오클로를 단순한 원자력 기업이 아니라 미래형 에너지 인프라를 만드는 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오클로는 새로운 우라늄을 캐지 않습니다. 대신 이미 사용된 핵연료, 즉 핵폐기물을 다시 연료로 씁니다. 인류가 버린 위험한 찌꺼기를 가장 귀한 자원으로 바꾸겠다는 발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던 물질을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에너지로 되살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샘 알트먼입니다. 인공지능의 시대를 연 인물이자 오클로의 초기 투자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I가 세상을 바꾸려면 세상을 움직일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 한 문장이 오클로의 철학을 완벽히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오클로는 단순히 전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인류가 버린 에너지를 되살려 새로운 문명의 원동력을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오늘은 그 혁신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클로의 탄생. 나사 엔지니어들이 원자력을 다시 설계하다. 오클로의 이야기는 정부 연구소가 아니라 실리콘밸리의 한 사무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업자 제이콥 드위트와 캐롤라인 코크런은 둘 다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한 사람은 MIT에서 또 한 사람은 나사에서 에너지 시스템을 연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느 날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원자력은 여전히 느리고 복잡할까? 그렇습니다. 태양광은 민간 기업이 혁신을 주도하고 전기차는 스타트업이 시장을 바꾸는데 원자력만큼은 여전히 20세기 방식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거대한 원전을 만드는 대신 작고 단순한 원자로를 만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오클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어디서나 작동하는 원자로를 만들자. 이 단순한 목표가 세상을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오클로라는 이름은 아프리카 가봉에서 발견된 자연 원자로 오클로에서 따온 것입니다. 약 20억 년 전 그곳의 우라늄 광산에서는 인간이 손대지 않았는데도 자연적으로 핵분열이 일어나 수십만 년 동안 안정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지구 스스로 만든 완벽한 원자로였던 셈입니다. 드위트와 코크런은 바로 그 자연의 원리를 다시 설계하려 했습니다. 자연처럼 단순하고 인간이 개입하지 않아도 스스로 안전한 원자로 말입니다. 그들은 대규모 발전소가 아니라 한 도시나 공장을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소형 원자로를 설계했습니다. 냉각수도 필요 없고 송전탑도 없습니다. 원자로 한 기로 10년 동안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컨테이너 한 칸 크기라 어디든 설치할 수 있습니다. 물 대신 액체 나트륨으로 냉각해 폭발 위험이 없으며 정전이 나도 스스로 열을 식힙니다. 그렇습니다. 오클로의 원자로는 스스로 안전한 시스템입니다. 이들은 원자력을 단순한 발전 기술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클로가 만든 원자로는 공장, 데이터 센터, 전기차 충전소, 심지어 우주 기지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즉, 오클로는 원자력을 이동 가능한 에너지 플랫폼으로 재정의했습니다. 실리콘밸리식 발상답게 에너지 산업의 구조를 완전히 새로 짜버린 것입니다. 이 혁신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단숨에 끌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픈AI의 CEO인 샘 알트먼이 오클로의 초기 투자자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AI가 세상을 바꾸려면 세상을 움직일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형태의 에너지였습니다. 오클로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진짜로 흥미로워집니다. 다음은 그들이 만든 오로라 시스템, 즉 폐기물을 연료로 바꾸는 기술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 기술의 핵심 폐기물을 연료로 바꾸는 오로라 시스템. 오클로의 진짜 혁신은 작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쓴다는 데 있습니다. 이 회사는 새로운 우라늄을 캐지 않습니다. 대신 기존 원전에서 쓰고 버린 핵폐기물을 다시 연료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던 그 찌꺼기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꺼내는 겁니다. 핵연료는 한번 쓰고 버려지는 물질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용 후 핵연료에는 아직 대부분의 에너지가 남아있습니다. 오클로는 그 안에 잠든 에너지, 즉 인류가 버린 숨은 자산을 깨우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오로라 시스템입니다. 오로라는 고속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원전은 중성자의 속도를 늦춰 반응을 일으키지만
오클로의 원자로는 빠른 중성자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렇게 하면 기존 연료에서 남은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다시 분열 반응을 일으켜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폐기물을 다시 연료로 바꾸는 순환 구조, 바로 이것이 오클로의 핵심 기술입니다. 냉각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기존 원전은 물을 냉각수로 사용하지만 오클로는 액체 나트륨을 사용합니다. 물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도 끓지 않아 폭발 위험이 거의 없고 냉각수로 인한 방사능 오염도 없습니다. 전원이 끊겨도 자연 대류로 스스로 열을 식히기 때문에 정전이 나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 원자로는 스스로 안전하게 작동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클로는 여기에 폐연료 재활용 기술을 더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와 협력해 사용 후 핵연료를 화학적으로 분리하고 남은 핵물질을 새 연료로 재조합하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2025년 미국 테네시의 연료 재활용 및 채처리 시설을 착공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설이 완성된다면 핵폐기물이 사라지는 원자력 순환 경제가 현실이 됩니다. 효율성도 놀랍습니다. 오로라 한 기는 1.5MW의 전력을 생산합니다. 이는 약 1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확장성입니다. 이 작은 원자로를 여러 기 연결하면 산업단지나 도심 전체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듯 모듈 단위로 조립해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클로는 에너지 산업의 테슬라라 불립니다. 이 기술의 진짜 가치는 에너지 순환에 있습니다. 새로운 자원을 캐는 대신 이미 존재하는 것을 다시 쓰고 발전하면서 폐기물을 줄이며 남은 연료는 다시 재활용합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에너지를 완전히 순환시키는 구조를 만든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오클로는 단순히 새로운 원자로를 만든 것이 아니라 에너지의 개념 자체를 다시 쓴 회사입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비전에도 넘어야 할 벽이 있습니다. 바로 규제와 시장의 신뢰입니다. 다음에서는 오클로의 숫자와 시장의 시선을 통해 왜 이 회사가 적자에도 불구하고 매수로 평가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 숫자로 본 오클로 매출은 작지만 시장은 미래를 본다. 오클로의 숫자를 보면 처음엔 다들 의아해합니다. 매출은 약 1,300만 달러, 순손실은 5,680만 달러. 이익은커녕 적자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표면만 보면 오클로는 아직 돈을 벌지 못하는 회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188억 달러에 달하고 애널리스트 9명 중 8명이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그 이유는 오클로가 지금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오클로의 매출은 대부분 정부 프로젝트와 연구 계약에서 나옵니다. 미국 에너지부와 국방부, 그리고 일부 민간 데이터 센터와 전력 공급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즉 이미 실험실 단계를 넘어 초기 상업화로 들어선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스타트업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직접 신뢰하고 돈을 지불하는 에너지 파트너라는 의미입니다.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기존 원전 기업과 다릅니다. 오클로는 발전소를 팔지 않습니다. 대신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판매합니다. 이 방식은 설치 후 장기간에 걸쳐 꾸준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즉 한번 원자로를 세우면 이후에는 유지비만 들고 매출은 계속 쌓입니다. 이게 바로 시장이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클로의 가장 큰 장점은 연료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새 우라늄을 캐는 대신 기존의 폐연료를 재활용하기 때문에 생산 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고 수익률은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구조는 에너지 산업에서 보기 드문 형태입니다. 생산할수록 비용이 줄어드는 발전소라는 개념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규제와 안전성 검증, 그리고 기술 확산 속도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게다가 초기 투자비가 높고 수익 전환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시장이 오클로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회사가 만들어내는 에너지 구조 전환이 한 나라의 산업 전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가의 한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클로는 아직 돈을 많이 벌지 않는다. 하지만 에너지 시장이 변하는 방향을 가장 먼저 보여주고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오클로는 단순한 발전 기업이 아니라 에너지 시장이 미래로 이동하는 방향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다음은 오클로의 투자자로 잘 알려진 샘 알트먼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왜 인공지능의 시대에 원자력에 돈을 걸었을까요? 그 선택의 이유는 기술보다 훨씬 철학적인 곳에 있습니다. 샘 알트먼의 선택. 인공지능 시대의 에너지 인프라. 샘 알트먼은 기술 투자자로서 이미 수많은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클로에 투자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인공지능을 대표하는 인물이 원자력 회사에 투자한 이유, 그 답은 에너지의 본질에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AI가 세상을 바꾸려면 세상을 돌릴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전력 수요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가 사용하는 전력은 중소도시 한 곳과 맞먹습니다. AI 학습 서버, 전기차, 로봇 산업, 반도체 공장까지
세상은 전기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생명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로는 그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태양은 밤에 사라지고 바람은 예고 없이 멈춥니다. 그 사이에서 오클로는 지속 가능한 베이스 전력으로 떠올랐습니다. 즉 끊임없이 전력을 공급하면서도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유일한 현실적 해답입니다. 샘 알트먼은 오클로의 철학에서 테슬라를 보았습니다. 거대한 에너지 인프라를 혁신으로 대체한다는 비전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오클로의 초기 투자자이자 이사회 멤버로 참여했고 그 누구보다 원자력의 미래를 믿었습니다. 그에게 오클로는 단순한 발전 회사가 아니라 AI 시대의 전력 생태계를 지탱할 보이지 않는 인프라였습니다. 흥미로운 건 알트먼이 이 회사를 단기 투자로 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오클로가 돈을 버는데 시간이 걸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AI, 국방, 산업, 교통까지 모든 분야가 결국 오클로의 전기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오클로의 기술이 상용화되면 데이터 센터는 자체 원자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AI 서버를 돌리는 전기가 바로 핵폐기물에서 나오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류가 버린 찌꺼기가 이제는 인류가 만든 가장 지능적인 기술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샘 알트먼은 이 아이디어를 현실로 옮기기 위해 오클로에 투자했습니다. 그의 투자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철학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기술이 인간을 돕기 위해선 그 기술을 지속시킬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선언이죠. 그렇습니다. 오클로는 AI를 위한 발전소이자 에너지 산업이 인공지능 시대에 적응하는 첫 번째 모델입니다. 그리고 샘 알트먼은 그 첫 장면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혁신이 아무리 뛰어나도 현실의 장벽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다음에서는 오클로가 마주한 가장 큰 장애물, 즉 규제와 신뢰라는 벽을 넘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6. 에필로그 쓰레기를 에너지로 바꾸는 문명의 실험실. 핵폐기물은 오랫동안 인류의 골칫거리였습니다. 누구도 다루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저 땅속 깊이 묻어버리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클로는 그 쓰레기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인류가 버린 것을 다시 쓸 수 있는 자원으로 바꾸는 일, 이것이야말로 진짜 문명의 진보가 아닐까요? 오클로는 원자력 산업을 다시 정의했습니다. 거대한 냉각탑도 위험한 방사능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작고 단순하며 효율적인 새로운 형태의 발전소입니다. 한번 연료를 넣으면 10년 동안 멈추지 않고 그 연료마저 다시 재활용되어 순환합니다. 즉 오클로는 에너지의 끝이 아닌 순환의 시작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습니다. 정부의 규제, 사회적 인식, 그리고 경제성 문제까지. 하지만 실리콘밸리는 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온 곳입니다. 테슬라가 내연기관의 벽을 깼듯 오클로는 원자력의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샘 알트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의 에너지는 기술이 아니라 신념을 만든다. 그 말처럼 오클로의 도전은 기술보다 철학에 가깝습니다. 버려진 것에서 가치를 찾아내고 두려움을 혁신으로 바꾸려는 인간의 의지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클로는 단순히 원자로를 설계한 회사가 아닙니다. 에너지의 순환을 통해 문명의 방향을 다시 세우려는 실험실입니다. 핵폐기물이 에너지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인베스트 GPT는 앞으로도 세상을 바꾸는 기업의 이야기를 가장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